네, 안녕하세요. 라라고 TV입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삼육물산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가 연달아 두 번 나오고 나서 점상 형태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력 패턴을 접근하기 전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력들의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세력들도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라인에서 매수하거나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집을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악재를 띄우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악재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출회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누가 담을까요? 바로 세력들입니다. 다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매집봉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단어인데요. 이 매집봉이 그냥 어떤 캔들인지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세력들이 그 매집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실전 매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집봉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은 보통 윗골이 길게 달린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종가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시가가 될 거고요. 여기가 고가가 될 겁니다.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는지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국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줘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쭉 올렸다가 다시 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종목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20%가량 약 1년 동안 물려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전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창을 보니까 드디어 내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과연 주식을 파실 건가요? 아니면 보유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판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팔지 않고 나는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좀 욕심을 부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만만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윗꼬리를 만들고 종가의 주가를 쭉 빼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파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팔지 않고 홀딩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아, 내가 그때 팔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고 가다가 또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팔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할까요?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이런 캔들이 자주 보인다면 아, 지금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원리,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실전 차트 해석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봤으니까 삼육물산 다시 넘어와서 일봉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두 번 나오고 나서 점상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바닥 구간 주가를 매집하고 나서 결국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상을 연속적으로 갔을 때는 들어갈 수 없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딱 이때입니다. 상한가가 두 번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이 15%에서 20% 라인까지 떠준다면 우리가 그때 짧게 스캘핑 관점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은
엑스페릭스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입니다.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두 번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이 18% 가까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때 스캘핑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거 말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육물산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 한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한가에 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봉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분봉 패턴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닫고 나서 약 3시간 정도 횡보하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닫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세력 매집주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삭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없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 만약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만 닿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봉 차트를 보면 나오겠지만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매물대고요. 여기도 매물대입니다. 여기도 매물대죠. 매물대는 세력들이 만드는 매집봉과 살짝 다른 개념인데요. 매물대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있으면 세력들이 물량을 이 정도는 쥐고 있어야 주가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가진 경우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이런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폭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에 도달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신규로 매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한가 가고 나서 주가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시가갭이 뜬다면 대충 이 자리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물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당연히 팔고 싶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반년 이상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물량을 소화하고 만약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 정상을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산 정상이 있습니다. 여기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 스윙이든 중기 스윙이든 혹은 단기 투자든 들어가기가 까다로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삭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비벨록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딱 두 가지 패턴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일단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패턴인데요. 첫 번째, 종가 매매 패턴입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평선 수렴 구간은 돌파했고 전일 대비 거래대금 급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세 차익이 나올 때 팔 수 있다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가 매매 패턴 이후에 점상에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점상 패턴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구간에서 점상으로 올라오는 패턴이라면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짧게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데 만약 바닥 구간이 아니라 매물대를 소화하고 고가권에서 점상이 나온다면 차익 물량에 막혀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점상을 가니까 상승 일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바닥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권에서 점상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배워봤으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유비벨록스 차트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점상의 위치가 어디냐면 정확히 매물대의 중간 라인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가갭이 만약 높게 뜬다면 여기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신규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확률상 안전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시가갭이 뜨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5일선 눌림 캔들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대표적인 에이징 랜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도 원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려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는 주체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차트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물려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이런 패턴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패턴을 만들었는지 1번과 2번을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일단 상한가에 갔으니까 다음날 시가갭이 높게 뜨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확률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가가 드디어 올라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은 이미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예측과 다르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때 개인 투자자의 실망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5일선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이제 단기간 상승 일파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종목 에이징랜드를 보면서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한 개인 투자자의 바람과 다르게 세력들은 주가를 빼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단기 상승 일파를 형성합니다. 자, 마찬가지 관점에서 한국 패키지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일선, 1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눌릴 때 수익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Q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Q어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유비벨록스와 되게 비슷한 패턴입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점상이 갔습니다. 이때는 제가 점상의 위치가 어디인지만 보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점상이 딱 여기 걸려 있습니다. 강력하게 쌓인 매물대는 7,000원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5,000원에 있으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비벨록스와 XQ와의 사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점상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매수 여부도 결정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니터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한삭과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다 매물대고요. 이것도 다 매물대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것도 매물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다가 지금 평단까지 왔다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일 주가가 올라가서 이 매물대를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넘는다 하더라도 앞에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넘어야 진짜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삭과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선침의 물량이 보이고요. 그 다음 상한가에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일까요? 세력들의 물량일까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입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보낸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선침해 물량이 있는 상황 속에서 상한가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 갭이 만약 높게 뜬다면 패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 스윙, 중기 스윙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하나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 위에서 혹은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 부근에서 팽이형 캔들, 망치형 캔들, 도지형 캔들로 2, 3거래일 정도 눌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타 스윙 매매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비슷한 차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MG 엔터라는 종목인데요. 선침해 물량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시가 갭이 낮게 뜬다는 가정하에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당일 단타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 중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 이 박스권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5년 2월 차트인데요. SMG 엔터 세력들이 같기 때문에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 9월입니다. 보시면 선침해 물량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세력들이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시가 갭이 낮게 뜬다는 가정하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이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 물량을 모아가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도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024년 9월의 SMG 엔터 차트와 2025년 2월의 SMG 엔터 차트 그리고 2025년 4월에 옴니 시스템의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을 꼭 기억하셔서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만약 오늘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